월요일 이 시간은요, 칩마스터의 김장열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벌써 미국 대선이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열흘도 채 남지 않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는 점, 원달러 환율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달 미국 대선뿐만이 아니라 FOMC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슈퍼위크입니다. 네. 이번 주는 빅텍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삼성전자 실적 말고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메타 이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다음 주에 슈퍼위크를 마감하는 이젠 대선과 직후에 FOMC가 있죠. 금리 인하를 0.25% 한 번 더 하기를 바라고요. 그 중간에 BOJ 미팅이 있어요, 목요일 날. 예, 거기서도 뭐 특별히 금리 인상은 없으면은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거를 가정한 트럼프 트레이드,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모든 것들의 우려와 기대와 이런 것이 주가에 지난주에 다 거의 녹아 들어갔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약간의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내일까지는 약간 눈치 작전인데 오늘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 장을 이끌고 있죠. 일부 실적이 좋았던 주식들, 변압기 주식이 올라가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나쁜 거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것이 많이 녹아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지금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경기에 대한 변수는 우리가 장이 2,600 쳤는데 이게 2,700, 2,800 가려면은 근본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고 나서도 미국이 과거처럼 패권 전쟁 보호 무역을 더 강화하는지 아니면 재정 적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다음에 리쇼링을 얼마나 가속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게 체크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은 단기가 아니고 중기적인 이슈예요. 중기적인 이슈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우려가 반영됐다면 지금 당장에는 특별히 나쁘지 않으니까 중립적인 위치에서 바라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굵직한 이벤트와 변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주식 시장을 좀 끌어올릴 만한 상승 모멘텀은 있을까요, 본부장님? 일단 상승 모멘텀보다는 바닥을 지지는 건 확실한 게 경기 침체는 아니구나, 오케이. AI 고점 우려는 해소됐구나, 오케이. 그다음에 대선은 불확실한데 거의 마무리돼가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남은 건 대선에서는 이게 공화당이 되거나 민주당이 됐을 경우에 한쪽으로 상하원도 다 쏠려서 완전히 블루 웨이브, 레드 웨이브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고점 논란, 침체 논란이 수구로 들었다면 바닥은 확실히 지진 것 같다, 다진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것이 긍정적인 거예요. 이 모멘텀 올라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의 실적과 삼성전자가 이른바 구조 개혁을 구조 조정을 통한 조직 개혁을 어떻게 얼마나 빨리 발표하느냐 이것이 모멘텀이 될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반에는 다시금 신저가까지 밀려서 오늘도 좀 하락세가 나오는가 싶었는데 다행히도 좀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1일에 확정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 오늘 3%대 강세가 나오면서 57,900원 회복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외국인의 매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팔고 있나요? 네, 소폭 좀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58,000원이 상당히 지지돼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그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은 끝단에 남아 있는 손절매가 73,000원 정도의 산 물량이 작년 6월, 7월에 있거든요. 그게 한 대충 국내 기관 합해서 3천만 주가 있는데 그게 엊그저께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이틀 동안에 한 1,500만 주가 나온 것 같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한 1,000만 주 남짓한 물량이 58,000원이 계속 깨져서 밑으로 놀면은 그 물량도 나올 소지가 있다는 그 찌꺼기 같은 게 아마 있어요. 그것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 밀렸을 때 상당히 좀 유지스했는데요. 일단 PBR 1배라는 것이 과거 경험상 지켜졌다는 거기에 대한 기대가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PBR 1배가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실적만 가지고는 56,000원이고요. 내년 실적까지 바라보면은 한 61,000원이에요. 올해 내년도 평균하면 얼마 되죠? 예, 대충 58,500원이 올해 내년 평균 PBR 1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58,000원이 수성되느냐가 단기적으로 중요한데 단기가 언제까지냐? 삼성전자가 조직 변동을 의미 있게 발표를 하는 시간까지 이거를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것이 가장 큰 모멘텀이고 사실은 PBR 1배가 무조건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보시면은 우리 뭐 현대차나 KB금융은 성격이 다릅니다만 IT 중에서도 뭐 LG노텍 같은 경우도 경쟁 요인이 들어오거나
근본적으로 사업 비즈니스에서 그런 게 나오면은 일시적으로 또는 상당 기간 1배 이하에 놓을 수도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과거에도 PBR 1배가 깨졌을 경우가 한 5-6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갔을까요? 앵커님? 1배 깨지고 이틀 만에 올라왔을까요? 평균적으로 2개월 정도가 유지됐습니다. 2개월 정도요. 네. 아마 최근에 한 9월 중순 추석 직후에 PBR 1배가 깨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따지면 어떻게 되죠? 11월 중반까지는 1배에서 굉장히 스트럭을 할 수 있어요. 1배가 얼마나 했죠? 올해 기준이면 56,000원, 내년 기준이면 61,000원, 평균 58,500원. 그래서 그 가격대를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그 사이에 아까 조직 개편 이런 것이 미리 발표되는 것이 엔비디아 콜 나는 거 말고 두 번째로 중요한 모멘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안 나타나면은 그때 나중엔 혹시 더 빠진다면 그때는 진짜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 말씀을 도와주셨는데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전반을 두고 반도체 겨울설을 계속해서 내나왔던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의 깜짝 실적 발표와 함께 우리의 판단이 단기적으로 틀렸다라는 평가 속에 목표 주가를 사실 반토막을 내놨지 않습니까? 12만 원에서 10,000원 상향하면서 13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단기적으로 틀렸다는 말은 본인들이 시인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고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건 여전히 맞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세월이 지나가 봐야 하는 거니까 네. 그게 뭐 5일, 1주, 2주가 아니고 뭐 3개월, 6개월, 단위가 보통 3개월, 6개월이니까요. 아마도 연말 또는 내년도 봄 될 때까지도 그 겨울에 기미도 안 보이면 그때는 그때도 인정하겠죠. 근데 그때까지 가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하고 일단 상황적으로는 내년도 이익 전망은 조금 더 높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미루어 짐작해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후발주자로서 좀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중국의 영향은 어디까지 확대가 될까요? 우리가 제가 오늘 가져온 이유는 중국 얘기 많이 하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수의 3분의 1, 30% 가져갑니다. 당연히 삼성하이닉스도 중국의 비중이 30% 있고요. 중국의 D램이나 이런 업체들이 자꾸 투자를 많이 한다, 보조금 갖고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신경이 쓰이는 요인이 맞아요. 그게 이슈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기적으로 무슨 삼성하이닉스의 어떤 그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 뉴스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다만 우리가 중국은 한 30% 정도 신경이 쓰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중국 주식이 아니고 중국의 경제가 거기 있는 인민들의 퍼처싱 파워가 구매력이 올라가는 게 사실은 삼성하이닉스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같은 연결고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실력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거는 아마도 최소한 2년 정도는 더 있어야 그런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영향력은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트럼프 후보는 미국 반도체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관세를 매겨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는 앞서서 잠깐 짚어주신 것처럼 알파벳과 MS를 비롯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연달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네, 트럼프가 반도체 쪽의 이슈는 사실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TSMC가 이미 공장을 짓고 있고 한국도 삼성이 짓고 있는데 그것이 임팩트가 미치는 건 26년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아마 그 보조금에 대해서 약간의 그 서로 간의 협상이라든지 다시 한번 이렇게 있겠습니다만 큰 임팩트는 아닐 것 같고 2차 전지는 임팩트가 될 수 있는데 2차 전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하고 상원 의원이 다 한쪽으로 가가지고 뭐 IRA 법을 완전히 뭐 어떻게 한마디로 시스템 말로 뭉개겠다 이런 작정을 하지 않는 한 2차 전지도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우려보다 그래서 2차 전지도 그렇고 실질적인 임팩트는 관세 어떤 특정한 섹터나 산업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중국, 한국 전반적으로 관세를 높여서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다시 약이 되느냐 안 그렇다는 얘기도 많은데 그거는 판단하기 전까지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전체 장에 파지티브한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국내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텐데요.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게 있는데 알파벳부터 내일 저녁부터 많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애플입니다. 애플의 오늘 밤에 그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선보이지 않습니까? 실적 나오고 가이던스 나온 애플. 그것이 목요일 날 밤이니까 한국 시간에는 금요일 아침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거와 그다음에 이제 메타는 오픈 소스 AI.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 중심으로의 AI가 아닌 그 다음 단계로 갔을 때 그 다음 단계 내지는 오픈 소스 AI의 파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본다면 메타하고 애플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적 말고 그쪽에 코멘트하고 캐펙스에 대한 얘기를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게 파지티브하다면 희망컨대는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는 금요일 아침 장은 오늘과 다른 장을 오늘보다 더 좋은 장이 열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메타와 애플의 실적을 주목하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자라는 본부장님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장률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